자, 앞에서 실제 코드 셀과 마크다운 셀, 어떻게 파일을 생성하고 그 종류를 실행하는지 내용을 배웠고, 코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 셀이든 마크다운 셀이든 그 기능을 충실히 잘 작성한다고 가정하에 이제 할 얘기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드 셀에서 문서화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작성한 코드가 무엇인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해 주는 것을 코멘트, 주석이라고 합니다. 이 주석은 작성을 할 경우에 관련되어 있는 코드의 실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hello world라는 문자를 프린트, 출력해 지겠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실제로 hello world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쳤을 때 내가 이거를 뭘 한 거냐면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거야 라고 표시해주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위에 이렇게 한글로 아니면 영어랑 섞어서 설명을 써 놓았을 때 실행을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이 영어는 알겠는데 느낌표가 뭐야? 뭔지 모르겠어. 뭐 이런 뜻입니다. 즉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지 파이썬 언어가 아니고 그 파이썬 언어의 문법에 맞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닌 거죠. 이것들을 주석으로 처리해주고 실행을 하면 전혀 실행에 지장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코드셀에서 내가 특정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좋은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래와 같이 사용을 합니다. 코드 맨 앞에 샵을 붙여주면 해당 줄은 모두 주석으로 간주합니다. 또는 임의로 작성한 코드 이 뒷부분에 샵을 추가해서 내용을 쓰면 샵 뒤에 있는 내용을 모두 주석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 중에 하나인데 컨트롤 더하기 슬러시, 보통 키보드에 물음표와 같이 표시되어 있는 슬러시입니다. 이거를 단축키를 쓰면 주석이 풀렸다가 됐다가 풀렸다가 됐다가 다른 줄도 마찬가지 주석이 됐다가 풀렸다가 이렇게 모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석은 한 줄만 되는 건 아니고 두 개 이상을 드래그하고 단축키를 써서 주석, 미주석, 주석, 미주석 이렇게 여러 줄도 한꺼번에 주석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샵을 처리하는 것 대신에 작은 따옴표 3개로 전체 주석 처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래처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내용을 썼다고 할게요. A는 1 더하기 2, 이건 더하기입니다. 그리고 헬로 월드, 이건 프린트 하는 겁니다. 라는 내용을 썼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프린트 F와 유사한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만약 이거를 매번 단축키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리하는 게 다소 귀찮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앞부분에 작은 따옴표 3개 그리고 뒷부분에 작은 따옴표 3개를 붙이면 작은 따옴표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석으로 인지합니다. 주석. 주석으로 인지하고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무언가 출력물이 나오죠. 주석 내용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처리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작은 따옴표 또는 사실은 큰 따옴표로도 가능한데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은 혹시나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문자일지도 모른다 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석과 특정 코드 x는 5, x를 실행했을 때는 이 내용이 전혀 출력되지가 않고 이 내용 이외에 나머지 내용만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퀘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위 내용을 복사해서 b에는 b라는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값에는 본인의 이름 이니셜을 반영하고 이 내용을 코드 셀에 붙여넣기 하여 실행한 후에 출력된 셀 상단에 텍스트 example이라고 주석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제로 주피터 노트북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강제 중단을 해야 되거나 할 때 또는 재실행을 해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선 커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커널. 커널을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뉴 탭에서 파이썬 3이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생성할 때 ipy 커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때 커널을 한 번쯤 보긴 했습니다. 이때 설명 안 하고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때 커널이 무슨 뜻이냐면 주피터가 파이썬과 소통하기 위한 어떤 통로, 중간다리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다리 개념이 파일마다 생성이 됩니다. 파일마다. 즉, 우리는 여러 개의 파일을 열 수도 있죠. 주피터 노트북을 쓰는 건 맞는데 사용할 파일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커널을 추가해서 만들었어요. 만들면 두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아나콘다 파이썬을 쓰고 있는데 두 개의 커널, 각 파일마다 파이썬을 쓰겠다 라고 하는 한 두 개의 실행되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 통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커널이라고 합니다. 커널,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하면 커널이란 주피터를 사용해서 내가 파이썬 언어로 데이터 분석을 할 건데 그때 작업의 개수입니다. 그 작업의 개수는 결국 파일의 개수로 생각이 되고 결국 그 파일의 개수만큼 커널의 개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널은 작업의 개수 또는 작업을 하기 위해 파이썬,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한 중간다리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커널을 왜 배우냐면 메뉴에 보면 커널이란 탭이 있었습니다. 커널. 이 커널이란 실제로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 그 연결 다리, 중간 다리, 통로를 내가 핸들링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커널 탭에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능들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interrupt, restart, restart and clear output, restart and run all, 그리고 reconnect, shutdown. 이렇게 통상 6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 interrupt. 실행 중인 파일 내 코드들을 모두 강제 중지하고 그리고 위 그림과 같이 no kernel, 커널이 연결된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중간 다리의 통로가 없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며 파일 자체가 실행 중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타트. 실행 중인 코드를 포함하여 파일 자체를 재실행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코드나 코드를 실행했던 결과들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Restart and Clear Output을 하면 코드는 삭제되지 않으나 실행했던 모든 결과는 삭제된 채 저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Restart and Run All. 재시작 후에 모든 셀에 있는 코드를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실행하는 의미입니다. 다음 Reconnect. 만약 인터넷 연결이 끊겼을 때 그것을 재연결을 시도하는 것이고 마지막 셧다운은 실행했던 결과들은 그대로 남긴 채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을 완전하게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6가지의 기능, 커널 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연결이 끊기거나 강제 중단이 필요한 내용들을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방법 말고 만약에 지금 위에서 봤던 이 6개는 바로 지금 이 파일에 대한 커널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커널, 이 파일 자체만 중지하거나 재시작하거나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며칠 켜놨더니 이것저것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창이 켜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주피터 노트북 또는 파이썬을 핸들링 하는데 몇 개의 커널이 있는지, 즉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작업하는 작업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바로 2가지 방식입니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일 폴더를 봤을 때 파일의 아이콘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 기준으로 봤을 때 녹색으로 되어 있으면 실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녹색이 아니라 회색이면 시작되지 않았거나 중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일이 이 폴더를 다 뒤질 수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홈 화면에서 파일즈 탭 대신에 러닝 탭을 클릭하면 실행 중인 파일들 또는 커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 또는 실행 중인 터미널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파일즈 탭에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 테스트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을 만들었죠. 2개의 파일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녹색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말고 러닝즈 탭에 갔더니 실제 작동되고 있는 터미널 2개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터미널을 켜놓고 안 꺼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작업하고 있는 파일은 총 3개가 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파일 하나, 그리고 우리가 예제로 만들었던 파일 2개. 그래서 3개의 파일이 이 3개의 커널이 실행되구나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파일 중에 하나를 꺼보겠습니다. Untitled를 클릭하고 셧다운을 합니다. 이것이 강제 중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러닝 탭으로 왔을 때 실제 작업되고 있는 파일이 2개로 줄어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으로도 뭔가 클릭을 했을 때 셧다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멈춘 상태죠. 그럴 땐 러닝 탭으로 와서 여기에서 직접 셧다운을 눌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을 셧다운 눌렀을 때 잘 꺼지면은 그 파일은 종료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건 이 파일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파이썬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 통로를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 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으로도 중지되지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지되지 않는다. 지금 배웠던 이렇게 파일의 커널 탭에서 중지하는 방법, 그리고 이 파일 말고 다른 파일도 내가 하나씩 끄는 방법, 그리고 러닝 탭에서 셧다운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저거 다 안 돼. 제일 좋은 건 노트북 서버를 꺼버리는 겁니다. 바로 검은 화면이라고 부르는 노트북 서버 있죠? 이걸 꺼버리면 파이썬은 그냥 다 꺼집니다. 이건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제 중단 또는 재실행하는 방법은 그 파일 내에서 커널 탭에서 선택을 해서
메뉴의 기능에 맞게 중지하는 방법, 또는 이 파일 이외의 방법에서는 각 파일을 선택해서 끄는 방법, 또는 러닝 탭에서 실행 중인 파일을 확인하고 셧다운을 눌러서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지 않는다면 노트북 서버를 꺼버리면 그때는 파일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파일에 대해서 모든 파이썬의 커넥션이 다 꺼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중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 홈 화면에 파일을 생성하는 뉴 버튼 옆에 업로드 버튼이 있었습니다. 이걸 누른 후 여러분들이 업로드하고 싶은 파일, 이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무언가 올라옵니다. 그런 다음 만약에 파일명을 변경하고 싶으면 이 파일의 내용에서 이름을 바꾸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파랗게 표시된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쉽게 업로드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거나 아니면 윈도우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 하는 거나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홈 화면의 폴더 경로에 파일이 반영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실습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위치에 제가 업로드라는 걸 누르게 되면 어떤 파일을 업로드할지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창이 뜨게 되고, 이 중에서 제가 임의의 PDF 문서 선택한 다음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 파일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파일의 이름을 저는 테스트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변경을 하고 마지막으로 파란색 버튼에 업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파일이 업로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실행했을 때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PDF 파일도 이렇게 주 노트북에선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 업로드 내용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 있던 명령, 어떤 셀을 지웠거나 삭제했거나 이동했거나 코드의 내용을 뭐 더 추가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undo, 지우는 것, 컨트롤 Z를 써서 할 수 있고, 컨트롤 Shift Z를 누르면 방금 지웠던 걸 다시 한번 복원하는 겁니다. 또는 탭, 자동 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특정 내용을 제가 키보드로 타이핑하다가 탭을 누르면 너가 혹시나 쓰고 싶은 내용이 이거 아니니? 라고 알려줍니다. 또는 뭐 인덴트, 들여쓰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Shift 탭, 툴팁 또는 변수의 상태, 이런 걸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거지만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는 커서의 위치에서 셀을 두 개로 분리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앞에 봤던 A, B, 명령 모드에서 특정 셀 위에 셀을 추가, 특정 셀 아래에 셀을 추가, 그렇죠? 컨트롤 S, 파일 저장, 단축키입니다. D 두 개, 코드 셀 삭제, Z는 삭제한 셀을 하나 복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커널을 재시작하는 것, O를 두 번 누르면 됩니다. O 두 번, 그렇죠? 이렇게 단축키는 통상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정말 단축키는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단축키가 좋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건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찾아서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이 단축키를 확인하기 위해선 헬프 탭에 키보드 ሾ트컷 또는 단축키 H를 누르면 이렇게 수많은 단축키의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작업을 하시다가 나는 이 기능을 너무 많이 쓰네, 이거 일일이 키보드나 마우스로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혹시 없을까? 보세요 한번. 거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외워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단축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부 출력 저장, 즉 내가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무조건 실행되는 건 아니고 아마 컴퓨팅 환경에 따라선 관련된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설치해야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작업했던 이 강의 자료를 PDF로 출력하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아래 그림처럼 파일 탭에 다운로드 as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다 저장이 가능한데 이 중에서 제가 뭐 PDF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PDF via LaTeX 이런 것들 있죠? 아니 그냥 LaTeX, HTML 다양하게 있는데 이걸 실행을 하면 별도의 파일로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HTML 이렇게 별도의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장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파이썬 PDF라고 할게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예, 안 된다고 나오죠. 특정 기능을 설치하라고 뜹니다. PDF를 출력하기 위해선 특정 기능을 설치해 가능하다. 이렇게 뜨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작업했던 내용을 내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 파일 탭에 다운로드 as 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형식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의 사용법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이썬의 코드를 라이팅하는 곳은 웹브라우저 형식의 주피터 노트북 파일일 텐데 여기서 무언가 내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면 뒤에서 노트북 서버라는 곳에서 내가 입력한 내용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기계어로 바꾸어 작동을 시키고 그 출력된 기계어 결과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홈 화면에서 New 탭을 눌러서 파이썬을 작동할 수 있는 노트북 파일 또는 텍스트, 폴더, 터미널 모두 실행할 수 있는 걸 확인했었고요. 셀에 대해서 명령 모드, 편집 모드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고 그리고 셀은 크게 코드, 마크다운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가장 많이 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각 셀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삭제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크다운이란 실제로 코드를 실행하는 기능이라기보단 코드에 대한 설명, 수식, 문서화,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 주로 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마크다운이 아니라 코드 셀 자체에서 코드에 대한 설명을 넣고 싶다. 어떻게 주석 처리를 합니까? 바로 샵 또는 단축키 컨트롤 그리고 슬러시 그리고 작은 따옴표 3개 또는 큰 따옴표 3개로 주석 처리가 가능하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강제 중단을 하는 방법은 파일의 커널 탭에서 기능을 실행해서 원하는 중단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을 중단하고 싶으면 어떤 파일이 실행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파일에 녹색으로 표시된 실행 중인 파일을 확인한 다음에 클릭을 해서 중지를 누르면 됩니다. 또는 러닝 탭에서 실행 중인 모든 파일을 확인한 후에 셧다운을 눌러서 끌 수도 있고 아니면 노트북 서버 자체를 종료시켜서 모든 파일들의 커넥션을 끊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파일을 업로드 하려면 홈 화면에서 업로드를 눌러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이름을 변경하고 최종 업로드를 누르면 업데이트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앞에 배웠던 내용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주피터 노트북에선 단축키로 지원을 한다. 이걸 다 외울 필요도 없고 다 쓸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 분석이나 사용을 하시다가 너무 반복적으로 쓰는 기능이라 조금 힘들다. 그런 것들만 찾아서 외우신 다음에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다른 형식, 다른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 다음에 다운로드 as를 통해서 다른 형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